안녕하세요.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. 이번 주 S&P 500 투자 보고서의 메인 주제로 ISA 계좌 3년 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자료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. 매년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1,8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는 ISA 계좌에 2,000만 원을 채워서 총 3,800만 원을 모아가는 시나리오, 그러니까 제 S&P 500 투자 일지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매년 채워서 투자하는 것조차도 일반적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는 것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. 연금저축, IRP, ISA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잘 정리해둔 게으른 개미에 잃지 않는 가치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몇 개 관련 영상 찾아보던 중에 수많은 댓글에서 일단 연 4천만 원을 채울 수 있다는 것부터 대단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. 저 역시도 요즘 S&P 500 투자 보고서를 만들면서 매달 400만 원 이상을 S&P 500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어느 분들에게는 다소 재수없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. 물론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 연봉 분포를 살펴보면 제 연봉이 상위 3%대라는 점을 빌어볼 때 아이도 없는 데다 맞벌이까지 하고 있는 우리 부부의 재정 상태는 어쩌면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, 이미 잘 벌고 있으면서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S&P 500 은퇴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멈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어쨌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와 제 아내는 그 어떤 부정한 일 없이 순수하게 부모님들의 큰 조력 없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달성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. 아무튼 제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서 생활비도 나름대로 쓸 만큼 쓰면서 S&P 500 ETF에도 매달 400만 원 가까이 투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이래저래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먼저 흑수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어디 가서 제가 흑수저 출신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. 저보다 더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어쨌든 대학교 4학년까지 부모님께서 학비와 용돈을 대주셨으니 흑수저라 보긴 어렵습니다. 하지만 결혼할 때나 집을 살 때 부모님 도움 없이 제가 번 돈으로 스스로 해결했으니 쇠수저 정도는 된다고 봐야 할까요?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20살 때 이미 부모님께서는 딱 대학교 4학년까지만 지원하겠다. 그 이후부터는 얄짤없으니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고 둥지 밖으로 저와 제 동생을 밀어내셨고 그 덕분인지 20살 이후로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키장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중3 때 키가 멈췄습니다. 그래서 여자 평균 키인 165cm 밖에 되지 않습니다. 하필이면은 그 무렵에 사춘기까지 겹쳐서 제 인생이 뭔가 망해버린 것 같은 좌절감에 휩싸였던 시절을 겪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어리석었구나 싶었지만 겨우 16살짜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과 삶의 깊이 안에서는 정말로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키는 반에서 중간, 그리고 공부도 제법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아이였으니까요.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제 스스로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좌절감은 아니란 걸 깨닫고 말 그대로 씨바꺼 어차피 이렇게 살라고 주어진 이번 생 한번 되는 대로 살아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최대로 활용해보자는 주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 지금도 키장남의 한계를 극복한 가장 큰 업적으로 저보다 무려 6cm나 더 큰 171cm의 아내를 꼬셔서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다 유사하게 연결된 키워드들인데요.
헬조선, 노후력충, 죽창입니다.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뒤 2009년에 군대에서 복학했을 때 동아리방에서 졸업을 앞둔 선배들의 사뭇 달라진 취업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전작과는 학점 3.0만 넘기면 삼성, LG 골라서 간다고 했었는데 한 기수에서 몇 명씩이나 대기업 취직이 안 되는 기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했었습니다. 저 역시도 군대 가기 전에 학점 3점 초반대 밖에 못 만들어뒀던 상태여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미 등록금으로 쓴 수천만 원과 폐잔병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놈의 노후력충이 되어 학점을 3점 후반대까지 올리고 토익 점수도 만들어서 졸업하기 전에 지금 자산의 기반을 닦아준 초봉이 높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그 뒤에 회사 생활 4년 만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잘리면서 역시 공더리는 결국 치킨집 창업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하는 좌절감을 맛봤던 적도 있습니다. 이제가 30살이 된 젊은 청년이 겪기엔 너무나 가혹한 경험이어서 이래서 헬조선 하는구나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. 구조조정할 땐 평소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결국 팀장 임원과 친했던, 그러니까 정시질에 더 능했던 사람이 유리했던 것도 목격하면서 이 부조리한 사회에 죽창을 들고 일어나야 하나 싶기도 했었습니다. 제 지나온 여러 가지 이벤트들 속에서 제가 결국에 느낀 것은 유명한 투자 격언 중 하나인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.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성을 얻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비관적으로 제 현실을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다 망해버려라, 그냥 콱 숨질까 식으로 치부해버리면은 잠깐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금세 깨달을 수 있었고요. 차라리 제가 165cm 키장남으로 이번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처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되는 대로 열심히 살아보자, 노력을 해보자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모든 면에서 낫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일들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확인되어져 온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것도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모로 속 편하다는 생각입니다. 특히 정말로 부정하고 싶지만 오랜 관습처럼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의 운명으로 차라리 받아들이고 나면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 그냥 때려치고 무작정 자연인이 되자는 생각보다는 인사고과에 대한 욕심을 조금 포기함으로써 내 건강과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회사 월급의 의존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소비 수준을 너무 키우지 않으면서 S&P 500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회사와 작별했을 때의 삶도 미리 준비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회사 생활을 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꽤나 또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.